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엄청 안 좋은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 저에게도 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불안이랄까?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의 뭐 평소에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이현님은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시나요? 하는데 저도 자주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제 일상이라는 게 정말로 평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인사이트를 계속 찾기 위해 꾸준히 감각을 열어놔야 하고 또 그 와중에 AI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가 일이 꾸준한 그런 업도 아니고요. 그렇게 끝도 없이 불안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견딜까 혹은 나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 다짐을 몇 가지 좀 적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넘어지는 연습하기입니다. 저희 요가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서기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흔히 요가에서 하는 물구나무 서는 자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사실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한 지 한 3년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세를 아직 못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시도를 시키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안 되겠어요. 하면서 그거를 내려놓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운동을 진지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낄 단계까지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영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그 두려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끝내 그 물 안에서 턴하는 거를 배우지 못한 채 나왔는데요. 내가 못하는 자세를 할 때의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자전거를 탈 때도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특히 오히려 오르막을 갈 때는 그냥 힘들다. 내가 이거를 올라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리막이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게 내리막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시속 70, 80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선수들은 막 100이 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잘못 나무에 부딪히면은 나뭇가지가 배에 꽂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듣거나 실제로 남산에서 자전거를 탈 때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괜히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로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내리막을 쭉 내려올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요가를 할 때에도 그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게 그 나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서기 자세를 연습하려면 의외로 잘 넘어지는 방법을 훈련하면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따로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여쭤봤죠. 선생님 이게 넘어지는 것에도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지면 되나요? 라고 하니까 너무 심플하게 앞으로 넘어지면 앞구르기를 하면 되고 뒤로 넘어지면 뒷구르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때 유일하게 잘했던 체육 수행평가 중 하나가 저는 구르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만 만점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니까 마음속에서 되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사실 내가 몸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나는 잘 굴러서 나만의 낙법을 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냈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아야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두려움이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타인의 실패를 너무나 꼬집고 지적하고 흉보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잘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저의 도움이 필요해도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 이후에 내가 실패하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구나. 그냥 나의 길을 잘 가면 저 사람들은 나와 인연이 끊길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떡하냐. 제가 아까 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저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저만의 넘어지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매번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보면 그림을 지우개도 안 쓰고 완벽하게 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이 이제 영상 내에서 4번이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은 6, 7장을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3장은 망한 그림인 거죠. 근데 저는 또 포기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얼굴 조금 그리다가 이 그림 아니다 하면은 치우고 아예 다시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종이를 헤프게 쓰는 편인데 그렇게 내가 헤프게 종이를 써도 될 만큼 저렴하고 제 마음에 드는 품질의 종이를 찾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이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재료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를 하지 못해요.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앞으로 구르거나 뒤로 구르면 돼 라는 식으로 내가 그림을 틀렸을 때 그냥 다음 종이 쓰면 돼, 지우면 돼 하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 정체감이 나중에는 더 큰 두려움이 돼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굴르고 몇 번을 넘어졌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만의 영역인 거고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내 삶의 전부 다 수련의 영역이더라고요. 실제로 뭐 예술가들이 망한 그림을 갤러리에 전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넘어지고 구르고 깨지고 하면서 실전일 때 잘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좀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고민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말하길 옆으로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전거 잘 타는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준 건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때 그냥 그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있으래요. 왜냐하면 손잡이에서 손을 떼면은 바닥을 짚으면서 그 충격이 손을 타고 올라가서 쇄골이 많이 부러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몇 번 넘어진 적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손 잡고 있었어.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잘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요즘 많이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휘청일 때, 이럴 때는 저는 예전에는 모의 거지 실험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가난해서 완전 나 앉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처지가 된 거야 라고 가정하고 살아보는 연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살아보는 거를 좀 해보니까 내가 정말로 다시 밑바닥 인생이 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네? 그리고 사는 게 꼭 나쁘진 않네? 사라지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나름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네? 그런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씀씀이를 줄여보거나 내가 일이 안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의 그런 어려운 시기들 있잖아요. 불안한 시기들. 그런 거를 잘 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리서 바라보기인데요.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값지게 쓴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저도 저의 삶을 조금 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닥친 어떤 일들에 대한 조급함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술학원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어떤 내가 틀린 부분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종이가 뚫릴 때가 있거든요. 연필을 계속 써도 종이가 뚫리고요. 지우개를 계속 써도 종이가 뚫리고요. 물감을 계속 써도 종이가 뚫립니다. 여러 형태로 종이가 그렇게 파괴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멀리서 보라고 항상 어깨를 이렇게 뒤로 당겨주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닥친 일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두렵다면은 그럴 때 좀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삶 전체에서 지금의 이 순간이 어떤 의미가 될까?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될까? 저는 그럴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뭐 구독자 수 추이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5년이 지나니까 데이터가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은 위로가 되는 게 내가 잘 안 될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하향하는 모양이지? 하면서 그래프를 한 달이라든가 뭐 365일 혹은 전체 이렇게 기간을 일주일에서 이렇게 좀 큰 단위로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못했던 때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때보다 내가 폼이 좋았네? 라든가 예전에는 이만큼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추이가 잘 유지되고 있네? 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다가 또 올라가네? 하는 그런 어떤 파도 같은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파도 같은 주기가 제 삶에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낮은 그런 주파수를 유지할 때에도 이 낮음이 평생 가진 않는다. 이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높을 때에도 이 높음이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또 겸손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삶의 리듬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유튜버의 기분은 사실 이 조회수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라든가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쑥날쑥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담담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살펴봤을 때 마침내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을 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도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 그래프 자체가 제가 애써온 날들의 흔적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미래에도 좀 많은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이 힘들 때, 내 삶에서 더 힘들었던 때, 혹은 조금 괜찮았을 때 이런 거를 큰 그림에 바라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울증이 엄청 심했을 때 친구가 반드시 좋아져. 정말로 좋아져. 이 믿음을 너에게 꼭 심어줄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기를 주는 것들을 곁에 가깝게 둔다입니다. 저의 경우 책을 읽거나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는 일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의 짝꿍이 그 역할을 또 잘 해주고 있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2020년 4월에 퇴사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나는 2020년 4월에 나갈 거야 했는데 갑자기 상반기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꽤나 잘해줬습니다. 그때 마스크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때 맨날 마스크를 하나씩 조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재택근무가 좀 확대되면서 근무 환경이 너무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자율 출퇴근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훨씬 더 유동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회사도 다닐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저는 회사를 나와서 저의 일을 집중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책이랑 저희 어머니 빼고는 모두가 회사를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의 직장 동료라든가 기존에 있는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출판사 편집자님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은님 지금은 그래도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정말 이은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면서 모두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마침내 2020년 7월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너만의 큰 꿈을 이루고 싶잖아. 회사 다니면서 너의 꿈을 이루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항상 퇴사를 해서 자기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의 선배로 삼았어요. 회사에서 나보다 더 오래 다녔다, 연차가 높다라고 저의 선배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을 선배로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저자들이 해주는 경험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내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정말로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될 수 있는 책을 읽어보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리고 또 용기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깝게 듣고 오히려 불필요한 소리들은 꺼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주변에서 우려와 걱정이라는 말로 하는 그런 오지랖들 그런 거는 잠깐 무시해둬도 좋고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일상에 좀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차단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할 때일수록 조금 더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손을 뻗으면 있거든요. 그런 책이라든가 귀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 못 볼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저는 또 도움이 됐던 게 제가 해놨던 기록이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고 싶다 하는 것들을 기록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록과 사색의 시간도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할수록 종이와 연필, 사색, 책 이런 것들을 가까이 두시면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듄 파트 2에서 굉장히 좋았던 명대사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정신을 죽이고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이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많은 것들을 머뭇거리면서 많은 가능성을 또 죽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고 애초에 넘어질 거라는 각오를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안전하게 넘어지려고 낙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그런 문장들을 가깝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여유롭게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나를 멋진 일들로 인도하는 그런 열쇠였다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내가 두렵다는 건 그만큼 멋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뭐 그런 류의 문장을 썼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저도 똑같은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그리고 여러분도 잘 그리고 좋게 될 거라는 용기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